모습이 예쁘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좋을 때기고 네. 그 친구랑 반대로 하면 된다. 뭐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라면 똥컴 그랬어요. 똥컴 알죠? 아세요? 알죠. 네. 계속 엔비디아 이 얘기. 정도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모셨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아이 그러니까. 박사님,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동안 올라갔던 테슬라 영상, 네. 아이온큐 영상 보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죠. 네,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특히 아이온큐는 제가 많이 봤어요. 아. 두 번이나 쫙 듣고 가지고 정주행으로 정주행이 쉽지 않죠 저한테는. 배속도 안 늘리셨죠? 저는 워낙 배속을 안 해요. 어. 배속이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제가 무슨 제대로 배속까지 하면서 알아듣습니까? 저는 그런 거 배속 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저희 막 댓글도 진짜 많았고요. 좋다고 해서 그런가? 네, 조회수도 많았고 네. 되게 반응이 좋아서 주위에서도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올라갔던 아이온큐 영상도 사실 가까운 지인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제가 많이 웃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웃으세요 그럼요? 네, 그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할까? 워낙에 테슬라가 너무 조회수가 좋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아이온큐라는 또 센 종목 하나 가지고 왔고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네. 고민 많이 했잖아요. 고민 많이 했는데 네. 뭔가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고 음,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고 많죠. 또 은근히 또 대부분이 많이 물려있죠 현실적으로. 맞아요. 고점 대비요. 네. 그 종목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저는 이 종목 하면 사실 네. 우리 박사님의 네. 친구분이시죠? 네. 친한 친구분 네. 에인절 장이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바로 엔비디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애증의 주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꿈과 희망도 넘쳐나지만 또 손해본 분들 보면 짜증 엄청 나고. 엄청 많이 되시죠. 그래서 주위에서도 여전히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역시 누구 때문에 샀다. 아까 말씀하셨던 엔젤장을 좋을 때 얘기고 네. 어떨 때면 장비디아도 좋을 때 얘기고. 장반꿀. 그 친구랑 반대로 하면 된다. 뭐 그래서 맞아요. 장반꿀이라며. 장반꿀. 어찌됐건 뭐 네. 누구 때문에 샀다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는데 뭐든지 제가 봤을 때 솔직한 생각은 엔비디아를 사실 분들의 진짜 솔직한 생각은 누가 얘기했건 어떻게 됐건 간에 대한민국에서 게임인은 일반적인 게 있어요. 다들 앞에 붙습니다. 제2의 테슬라. 맞습니다. 그런 거를 네. 많이 사신 것 같고요. 한때 또 팬데믹 붐 때문에 네. 이 그래픽 칩의 수요가 늘었었잖아요. 왜냐면 네. 그때는 야외 활동 못 하고 이제 게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관련해서 또 GPU가 좋은 컴퓨터가 필요했고 맞아요. 거기에 칩을 제공하는 엔비디아가 한창 잘 나갔는데 네. 이제 이 팬데믹 시기가 많이 좀 끝이 나면서 네. 이렇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보겠고요. 네.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 했는데 네. 제가 또 다른 댓글들도 한번 얘기 봐주세요. 드릴게요. 네. 우선은 엔비디아 반도체계 뭐 대표 주자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정말 동시에 변동성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분할 이후에 조금씩 매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손실이 20% 가까이 나고 네. 있다. 그리고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지만 네. 그래도 좀 슬프다 이런 아프죠. 얘기도 많았고요. 손가락 아프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냥 제2의 페이팔, 넷플릭스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메롱하는 거죠. 네. 안 될 거라고 짜증내는 분입니다.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 또 머니투데이 방송 여기 앵커팀과 잠깐 또 아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눴거든요. 진짜요? 네, 나눴는데 엔비디아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고점에 사서 물려있다 이런 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근데 사실 뭐 경기와 역행하는 네. 그냥 비트코인 때문에 네. 역행하는 쪽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가지고 계세요? 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엔비디아 포함된 ETF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저도 나름 그 엔비디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저는 가장 큰 거는 이제 팬데믹 직전에 아주 이 영상은 우연히 이제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짐 크레이머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 초에 되면 베테랑 데이라고 해갖고 군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라는데 거기서 군인들이 있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 중 하면 이제 우리 보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가 애를 위해서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짐 형님 뭘 사면 좋겠냐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저 알 것 같거든요. 뭐예요? 하나는 뭐 디즈니겠죠. 그렇죠. 애들이니까. 네. 디즈니를 하고 또 하나가 엔비디아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게 뭐 대단하길래 그 두 개 중에 저보러 선택 두 개 하면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네. 여하튼 디즈니까지는 애니까 이해되는데 네. 앞으로 너희 애들이 커질 때 가면 자동차를 운전하겠냐 다들 자율주행하고 이러면서 인공지능 하면서 엔비디아를 얘기한 것도 첫 번째 얘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때 2019년 20년에 제가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미주미로 활동할 텐데 네. 그래서 동영상을 좀 편집하려고 그러면 누가 부탁하더라도 그런 말 요즘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맨날 똥컴 그랬어요. 똥컴 알죠? 아세요? 알죠. 요즘도 써요? 요즘 안 쓰죠? 그런 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예전에 벌써 15년 전에 뭐 카트레이더 할 때 보면 똥컴은 비키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기억나. 네. 딴 데가 가는 듯 니체를 뭐 하냐. 똥컴은 끼지 말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 똥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쵸. 편집하면 안 된다는 네. 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 또 지인이 있어갖고 뭐 좀 사보라 그랬더니 그냥 딱 찍더라고요. 엔비디아 무슨 칩. 오. 딱 찍고 뭐 네. AMD를 이제 딱딱 찍혀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한참 팬데믹 이후에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그 GPU 값 모델 다 아시면 맞아요. 계실 것 같아.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가격이 막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참 할 때 보면 제가 또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팔면 샀던 것보다 비싸게 팔 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컴퓨터 바꿀 때 바꾸고 그렇게 네.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수요가 이제 집중됐던 것이 유튜버랑 팬덤이랑 겹치면서 네. 수많은 사람 유튜버 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좋은 거 찾잖아요. 그쵸. 그래서 엔비디아가 됐고 세 번째도 저도 마찬가지죠. 하도 이제 장비디아가 네. 어디서 얘기만 하면 옆에서 계속 엔비디아 이 얘기. 정도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모셨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아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이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도 그 전화 그 친구나 그 엔비디아 이렇게 기계적인 거, IT적인 거 제가 스펙을 모르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그분의 또 지인이 있어요. 지인이 이쪽을 막 침체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친구의 지인의 노트북의 배경화면에 딱 엔비디아가 딱 로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거고. 근데 제가 앞서 또 얘기를 했듯이 엔비디아 말고 저는 네. 이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AMD. 근데 저는 이제 왜도 이거냐 그러는데 뭐 둘이 같이 의논해서 하지만 제가 2020년에 미국 주식이 다 세 번째 쓸 때도 네. 저는 뭐 엔비디아도 좋지만 저는 AMD를 넣었어요. 맞아요. 그때 딱 제가 기억하기로 네. 이 장비디아는 항상 엔비디아를 밀었었고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항상 AMD 약간 이 라인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약간의 네. 그 강한 남자, 강한 여자 있으면 전 느낌적으로 강한 여자 쪽에 갑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판이 미국 주식이 다 나오는데 미리 공개 몇 번 했지만 네. 이번에도 역시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AMD를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네.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도 좋지만 그 두 개가 같이 넣을 수 없잖아요. 아. 근데 저는 선택은 저희가 15개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저는 AMD를 넣었어요. 그걸 할 때 장비디아의 반발은 없었나요? 반발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저희는 그냥 의사결정이 30초면 끝나 10초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본인 어떤 위협하신 사람이 건 아니죠? 아니죠. 본인이 얘기하면 네 그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거든요. 24일에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미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부터 실적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진짜로 안 좋아 버리고 네. 또 3분기 가이던스까지 하향되면서 네. 주가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네. 또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또 4% 올라버리니까 이거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앞에서 늘 겸손하고 본인의 시각, 본인의 확신의 정도로 갖고 보여야 되는데 젠슨 황과 리사스가 여전히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둘 다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 강한 자신감인데 리사스는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계속 자신감을 피력했어요. 물론 PC 수요에 약간의 둔한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가 밝다 얘기했는데 젠슨왕은 지난번 실적, 이번에 실적 할 때에도 문구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약간 좀 톤 다운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젠슨왕이 약간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이. 그래서 아주 장밋빛 아주 강한 자신감에서 지금은 약간 세상을 좀 바깥을 보면서 약간 좀 톤 다운하는 그 정도의 젠슨왕이 달라졌어요. 약간 네. 제가 봤을 땐 달라졌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도 그 수준은 다 맞춰놨는데 3분기 실적도 매출도 예상보다 10% 정도 다운해놨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2분기 연속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에 가장 큰 역시 게이밍 분야, 게이밍, 뭐 PC 게임 그리고 게임
체인기 그리고 어찌됐건 이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소위 비트코인의 채굴 이런 쪽에 대한 부진 그런 거죠. 그리고 말 자체도 이번에 소위 그런 비트코인에 관련된 채굴 시장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할 정도 상당히 좀 물러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 있죠. 다만 데이터 센터의 자신감, 데이터 센터는 다른 사람들 좋게 보는 분들은 이 성장성은 그런 앞으로의 정말 장밋빛 미래는 시작도 안 했다. 그런 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얘기해드렸지만 결국 자동차 분야, 자동차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진짜 시작도 안 네. 했잖아요. 아직 풀 자동차는 풀 인공지능으로 돌아다니는 건 아직 허가가 난 적이 없잖아요. 뭐 테스트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시장에 시작도 안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젠스황이 좀 보수적이면서 조심스러우면서 네. 그렇게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PC나 게임 쪽에서는 수요가 둔화될 수 있지만 일단 자동차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죠. 이거는 아직 꽃을 피는 건커녕 지금 싹도 안 네, 난 싹도 상태. 뭐,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새로운 먹거리로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PC 게임 쪽에서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쪽으로. 맞아요. 그 자율주행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못 하시잖아요. 왜 누가 자율주행 하겠냐 그러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그때 테슬라가 막 상장됐는데 주가 재미없을 때요. 그때 보더라도 전기 자동차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전기차. 왜냐하면 뭐 배터리도 약하고 뭐 어떻게 맞아요. 되겠냐는 거고. 네. 그리고 비 오고 뭐 에어컨 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랬던 시절에는 전기차도 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절에 조금 지나서 2017년, 18년에 그 인터뷰 한 영상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했어요. 2035년인가 2030년 되면 운전 자체가 일리거리를 된다고, 불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운전하는 게 엄청 위험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면 맨날 사고 나잖아요. 네. 근데 아예 핸들이 없고 모든 사람이 운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게 혹시라도 되면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나는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봇 택시가 이제 합법이 되고 네. 사람이 하는 게 불법이 되고 어느 순간은 운전이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네, 생각하시지만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라니까요. 그게 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겠느냐? 저는 뭐 2040년, 50년 미래 세대 되면 운전을 누가 할까 생각하고 와. 운전하려고 하면 뭐가 있지? 그게 생각났어요. 네. 그 저희 어릴 때 전화하는 모션 한번 취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에이, 어떻게 했어요? 전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폴더를 본 적 없어서. 네. 근데 나중에는 저희 어릴 때 이렇게 운전하는데 네.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럼 이렇게 앉아서. 그런 네. 미래 이미지 많이 있죠. 그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금은 3%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앞으로 엔비디아 매출의 30%가 자동차 분야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뭐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저희 이 얘기 들으면 저번 시간에 저는 참 유용했던 그 네 가지 분류 그게 네. 딱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엔비디아는 그러면 지금 한 두 번째 2번이죠. 2번이죠. 네. 2번에 있는데 사실 이게 4에서 3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렵고 3에서 2로 넘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좀 비싸죠. 비싸죠. 네, 비싸다는 밸류에이션은 많이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 PR을 보더라도 뭐 상당히 딴 거에 비해서는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익의 증가율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앞으로도 향후 5년 동안도 주당 이익이 매년 23%씩 늘어난다는 게 지금 월가의 전망치거든요. 23%면요. 이게 3년이면 이익이 더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PR을 이렇게 아주 높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50배, 100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2년, 3년 되면 이게 25배 아니면 뭐 15배로 확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익 증가율이 아주 높게 나오고 그게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나면 그런 PR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해석하는데도 그렇게 틀림이 없죠. 근데 지금 뭐 월가에서는 네. 거의 12곳 정도가 목표 주가를 내렸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서 그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회사 자체에서도 좀 매출을 좀 낮춰 잡았거든요. 가이던스를 네, 내렸잖아요. 가이던스 네. 내리면 당연히 내려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앞으로 보실 때 목표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그보다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매도가 되는지 네. 비중 확대가 되는지 축소가 되는지 이런 거요. 이번에 투자 의견을 바꾼 건 하나도 없어요. 목표 주가는 다 내렸지만 네. 투자 의견 자체는 기존에 뭐 매수 의견이면 매수 의견이고 네. 중립 의견이면 중립 의견이지 의견 자체를
바꾼 적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네,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한 이게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네. 숫자만 보고 숫자에 좀 네. 민감하다 보니까 네. 뭐야 지금 이 주가가 저렇게 내려간다고? 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요즘도 그 별 볼 일 없다. 이번에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가보다 낮다는 것이 이번에 어저께 발표한 것도 보더라도 서너 군데 돼요. 여전히 네. 중립적으로 보는 것은 데이터 센터 아직 멀었다. 돈 들 수 없다. 그리고 게임 매출 이런 거 이거 올해 말 내년 바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앞으로 더 어렵다. 이러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견은 여전히 중립으로 나 그 이해하고 있겠고요. 여전히 매수 의견은 앞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있죠. 뭐 제일 좋은 거는 1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애플이나 아니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로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 매수 의견이 특히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전부 아마존 거의 전부 매수 의견인데 그런 건 1번이고 그런 2번 같은 걸 갈수록 2번, 3번을 갈수록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죠. 네. 4번 자체는 의견 자체가 없는 거죠. 거의 그렇죠. 대부분 거의 없고 2번 정도도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계속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아마 이 3편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에 링크 이렇게 걸어둘 테니까요. 네. 저희 2편 아이온큐에 나왔던 네. 주식을 4가지로 분류하는 기준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뭐요? 이 얘기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엔비디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제가 여쭤봤더니 네. 돈나무 언니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돈나무 누나, 돈나무 언니가 나오는데 네. 특히 일단은 매도를 했더라고요. 조금 파는 거죠, 조금. 그동안에 정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이 돈나무 누나가 36만 주를 매수를 했었는데 8월 초에요. 네. 근데 실적 발표 딱 전날 직전에 팔았죠, 전날. 29만 주 정도를 확 진짜 대거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거의 뭐 실적 안 좋을 거 당연히 잠정 실적 봤으니까 네. 안 좋을 거니까 판 거긴 한데 원래 이런 성향이 아닌데 네. 이제 그러면 돈나무 언니도 등을 돌린 건가요? 그 엔비디아한테? 돈나무한테 뭐 이메일 써보시든지 해야 되겠고요. 네. 누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뭘 샀다더라 팔았다더라라고 쫓아해갖고 돈 본 사람 못 봤어요. 네, 본인의 판단, 본인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네. 또 투자의 대가 뭐 버크셔 해서웨이 뭐 이런 워런 버핏의 포트를 보면서 좀 따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뭐 돈나무 언니나 누나를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비중 축소 매도가 진짜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저는 결코 영향 별로 미친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엄청 유명하고 저도 엄청 좋아하는 분이지만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워렌 버핏은 뭐 샀다? 그 버크셔스의 큰 자산 중에서 일부를 사는 거고 ARK에서 뭐 샀다? 그 ARK 수많은 ETF 한 5개 있거든요. 거기 수많은 주식 중에 하나를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매매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좋아하시나 그러면 ARK ETF를 사시고 네. 워런 버핏의 버크셔스의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 안에서 매매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없겠고 다만 그런 것들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기관 투자의 보유 현황이 발표되기 때문에 전체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어느 쪽을 좀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요 정도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하나 팔았다고 하면 보남 하나 찾아보면 언젠가는 그날 샀던 기관 투자가도 널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사던 캐시우드인데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캐시우드인데 갑자기 팔았다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는 건데 알고 보면 이만큼의 파이 중에서 정말 이만큼 차지하는 거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 중에서 네. 나는 한 60에서 70% 대신에 확신 있는 분이라면 그냥 계속 갖고 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계속 보유. 왜냐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흔들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요. 기회를 노린다는 것 자체가 수익을 내시는. 네, 그 네. 투자자냐 아니면 어떤 인베스터냐 영어로 보면 트레이더거든요. 네. 트레이더라는 건 이제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나쁜 의미의 불법이 아니라 네. 그냥 기회를 보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주가의 매수 타이밍은 좀 올라갈 때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실적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가 약간 또 올라가는 분위기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고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외형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외형이 지금 요번 분기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음 분기까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라도 좀 늘어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게이밍 많이 회복될래 그러면 지금은 게이밍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게이밍 네. 분야의 회복세를 보고 그 다음에 더 사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20%에서 25%는 분 속아서 샀다 짜증났다 하던 맞아요. 분들은 제가 타이밍을 어떻게 조언할 수 없지만 돈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적절하게 팔고 딴 걸 찾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처방전을 내려드리는데 오늘 처방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장기 투자자다, 장기적으로 이 미래의 가치를 또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눌렸을 때 혹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주셨듯이 트레이더, 이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주가 매수는 또 타이밍을 봐서 이게 외형적인 성장이 확실히 들어갔을 매출을 때 좀 회복돼야 맞아요. 하는 게 좀 편할 어느 정도 겁니다. 예. 회복됐을 때 그때 들어가자. 혹은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또 팔고 네네, 또 그렇게 사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이거는 누구 얘기 듣고 샀다. 나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다. 물려서 그냥 짜증만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런 분들이면 제가 뭐 당장 판 게 낫죠. 그렇다면 저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테슬라, 아이온큐, 엔비디아 네. 이제 그 뒤를 이을 종목 생각하자니 약간 머리 아파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면서도 막 속상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또 찾아봐서 네. 다음번에 해야 되겠죠. 다음 종목에 대한 네. 간단한 뭐 힌트, 스포, 약스포 그럼 아마 엔비디아가 이번에 주가 떨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네. 결국 그전 엔비디아 실적 안 좋아진 거. 그 가상화폐 쪽이 아닌가 봐요. 비트코인? 네, 뭐 그런 쪽 아닌가 봐서 네. 그런 거 관련된 거, 뭐 거래소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네. 기업이 있는데 바로 아마 그거예요? 그건가요? 바로 그거. 아. 네, 한번 생각해 보죠. 네, 네. 좋습니다. 저희 한번 그 종목을 할지 아니면 이 사이에 또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네. 어떤 종목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트코인 네, 네, 관련된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네. 댓글 해주세요. 댓글 댓글 알림 댓글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